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찐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찾아오는 헬로 에브리원,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8월 달이 다 끝났습니다. 항상 월말 되게 되면은 그런 거 있죠. 한 달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또 계좌잔고도 한번 쓱 보면서 올 한해 올 한 달 어떻게 됐고 이제 다음 달 어떻게 되고 이런 머릿속으로 막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달은 거의 막 전쟁처럼 지나갔어요. 8월 초에 그 서킷 브레이크 만들기 이런 상황들 끝나고 다시 이렇게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런 과정 쪽에 과연 여러분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거죠. 어떻게 대처를 하건 어떤 변화가 왔건 어떤 파고가 지나갔건 지금 내 계좌는 생각보다 시장보다 단단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게 핵심이겠죠. 근데 이번 달 보다 보니까 좀 왜 주식 좀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왜 의외로 8월 달 처음에 막 급락할 때 이럴 때도 그냥 뭐 대응은 잘했다고 하는데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급락할 때 대응을 어떻게 잘 하셨던 분, 올라오면서 대응을 어떻게 잘 못하셨던 분, 그러니까 즉 급락할 때 잘했어도 올라오면서 또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 또 계좌가 영향을 받고, 뭐 내려갈 때 그냥 잘못했다가 그래도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또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선방한 분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대부분이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 저희 가족분들 대부분이 만족했어, 그래도 괜찮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급한 변동성을 대처를 하는 게 아직도 참 숙제가 되는 것 같고, 이걸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이 커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흐름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시장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진짜 용감하게 잘하셨습니다. 급락 나오게 되면 들어가고 쭉 올라와서 2,700 되니까 좀 팔아놓고, 과거에 저희가 보던 그냥 일반 개인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휘둘리면서 당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네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많이 좀 진화된 투자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K증시가 그렇게 저희를 만든 거죠.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계좌가 좀 회복이 못 돼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거나 나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주식 더티해서 못 해먹겠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 이거를 기회로 만들고 삼아내야 됩니다. 그게 계속 시장이 저희한테 주는 도전이고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거를 과연 내가 이런 변동성 큰 시장,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시장이 뭐 올라가긴 좀 어렵고 그다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박스권 시장이 나온다. 과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흐름들 계속 확인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쉽게 안 지쳐요. 저희들 해봐야 뭐 시장인데요. 뭐 그리고 그래 봐야 그래도 어떤 시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찾아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로 조금 더 힘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과 함께 시장 분위기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특히 다우는 거의 막 전고점 돌파해서 바로 탁탁 전환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주 저희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분석에서 전고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멈칫하는 건 있어도 거래 보세요. 이렇게 딱 돌아가서 그래 이제 우리 다시 가겠어, 깔끔하게 위쪽으로 딱 터는 과정 좋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의 가장 수혜적인 측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봉도 그렇고요, 월봉도 그렇고 딱 그냥 고점을 향해서 또 경신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있죠.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 중에서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성장주, 가치주를 구분을 할 때 원래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금리 인하 시기에는 성장주가 강해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이 보강되면은 그만큼 밸류가 많이 낮아졌던 부분들이 회복된다라는 쪽에서 금리 인하의 수혜로 많이 교과서에서 봤었는데, 이번엔 그게 잘 안 통하고 오히려 그동안에 고통을 받았던 가치주 쪽에 오히려 더 무게가 두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에 그나마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현금을 계속 잘 보유하고 있었던 성장주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 벌어놓고 쌓아놔도 단기
뭐 CMA 채권 이런 걸로 돈 벌기 시작해요. 그 번 돈 가지고 잠깐만 한 1년에 100억씩 벌었는데 그게 또 이자까지 붙어서 더 줘요. 그러면 오케이, 이번에 AI 때 우리 뒤처지면 안 돼, 계속 투자 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그대로 수혜를 받으면서 현금 흐름 참 좋다, 거기다가 계속 또 단기 현금 흐름도 이자를 받는다, 이런 관점 쪽에서 더 부각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플러스 AI죠. 그게 AI가 묻어서 갔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에 오히려 좀 많이 괴로웠었고 힘들었던 가치주 성격, 거기다가 중소형주 러셀 2000 같은 종목들 안에서 좀 보석같이 있었던 종목들, 금리 때문에 아무래도 제대로 성과를 못 냈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게 인하되게 되면 반영을 할 거야 라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다우지수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배경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한국으로 연결시키기는 좀 그렇고요. 한국은 다 안 갔어요. 무슨 종목 몇 개, 섹터 몇 개 빼고는 관계 없다 보니까 한국은 뭐 성장주, 가치주로 구분해서 뭐 이 금리 인하를 바라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밖에 S&P 500 흐름도 고점에서 이제 무겁다가 딱 전환되는 거 나쁘지 않고요. 나스닥도 요런 자리. 그래서 그때 연합뉴스에서 경제TV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조정받고 끝내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여기까지 확인하고 여기서 조정 지지 잘 받고 돌아가느냐,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올릴 태세입니다. 한 17,500 여기서 크게 저항 안 받고 올릴 태세입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어제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분봉 흐름들을 쭉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다가도 장 막판에 갑자기 쫙 올라온 경향들이 큽니다. 그러면 약간 인위적인 느낌도 좀 있죠. 그게 뭐냐면 월말 들어오는 월말에 결제된, 월말을 앞두고 뭐 또 주간 단위로도 약간 수급, 옵션 수급 같은 경우가 좀 정리되면서 나오는 변화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니 저희는 월말에 치사한 게 한 10포인트 빼버렸어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그 이상, 미국은 오히려 올려버린다고요? 이게 돈이 많은, 그래서 유동성이 강한 시장과 아닌 시장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서 참 서럽네요. 더티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게다가 지금 미국은 또 특이한 게, 연휴 앞두고 있으면은, 휴일 앞두고 있으면은 오히려 연휴 전에 그래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마음 편하게 쉬자, 오히려 제 기억엔 그래요. 연휴 앞두고 또 약간 탁 올라가는 경향들이 높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시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론 주말 사이에 무슨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올려놔야 그 다음에 변화 나온다고 하더라도 견딜 거 아닙니까? 이런 아주 바람직한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주식 드라이브 하는 이런 마인드,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짓고 바로 턴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센 겁니다. 생각보다 세고 18,000원대 그냥 안착하기 좀 쉬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 주까지도 봐야 돼요. 다음 주 미국 시장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 제조업 지표들 쫙 발표되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 얘기 꼭 드렸습니다. 매크로 지표가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시기라고요. 금리 인하는 할 텐데, 거기다가 경기 침체가 세게 와 안 와 막 이런 거 고민하다 보니까 이 매크로 지표의 영향력들이 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나 그때 고용 보고서 발표되기 전에 왜 졸츠라고 하는 또 구인구직 보고서 나오는 거 있죠. 요거 가지고도 눈길 가고 있을 거고, 즉 막상 고용 보고서 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파장도 같이 눈여겨 볼 거고, 뭐 여러 가지 눈여겨 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변동성이 끝난 건 아니다. 그런데 요거를 지수화 시켜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 자리, 지금 여기서 지금 움직였던 요 자리 17,500선에서 강하게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야 그 다음에 탄력들을 더 받는다는 거, 요거 딱 눈여겨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조금 훼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오게 되면 좀 시간은 더 걸린다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 관점 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또 얘기 나왔던 거는 월 말이니까 이거 많이 봤겠죠. 개인소득 지출, 이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 그걸 지수화시킨 거죠.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그래도 쭉 보게 되면 러셀 2000까지 강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5% 올랐고, 한국은 이런 거 보죠.
또 한국이 많이 체크하는 거 이 두 가지, 러셀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왜냐면 한국의 입장 쪽으로는 그들이 바라보기엔 한국은 아주 러셀 2000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시장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러셀 2000급이죠. 예, 그것도 2000원에서 러셀 1997 정도쯤 되는 그런 정도로만 해석을 할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올랐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요거 한번 잘 보셔야겠습니다. 개인소득이죠. 개인소득은 0.3%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발표가 0.2%, 괜찮네요. 그런데 요거는 좀 아쉽죠. 자산 수입은 0.1%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 벌써 한 3개월쯤 됐었죠. 미국이 저축이, 초과 저축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이게 영향을 끼치면서 일단 지금은 약간 저소득층 중심으로 그렇게 썩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나머지 뭐 임대 수입 정도까지 들어올 정도면은 그게 무슨 서민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수입이 그렇게 썩 양호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도 그 개인소득이 증가해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개인소비 지출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이것도 괜찮은 거죠. 소득 늘어나고 소비도 같이 한다.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쪽에서 분위기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2분기 GDP 성장률 그 발표했을 때 3% 가까이 올라갔던, 분기 성장이 미국이 3%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1년 가봐야 3%는커녕 2몇 % 이렇게 나오는 건데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소비에 대한 상향, 그때도 소비 쪽을 올리다 보니까 GDP가 올라갔다.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PC 가격 지수 보게 되면 0.06 전월 대비해서 상승해서 0.16%, 그러니까 전월 대비입니다. 나쁘지 않고요. 거기다가 살짝 오른 거죠. 전년 대비는 2.47에서 2.5로 상승했고, 근데 뭐 0.03이다 보니까 그냥 시장은 그 정도. 그래서 뭐 크게 완전히 뭐 하락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살짝 튀는 정도, 뭐 이렇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근원 PC, 코어 PC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1% 유지를 했고 0.16% 유지를 했고요. 거기서 전년 대비는 2.62%, 그러니까 즉 2.5, 2.62 살짝 올라간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이해해줘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봐야 될 거는 서비스 가격들은 여전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눈길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지표 바라볼 때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다른 건 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 쪽, 그리고 또 거기서 주거 비용 이쪽은 여전히 약간 앞으로 이쪽만 만약에 빠르게 안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는 계속 하향 안정돼서 저희가 연준이 얘기하는 2%대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요구에 만약에 또 생각보다 만약에 쭉 밀린다 그러면 미국은 서비스 소비의 나라입니다. 이게 위축된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개인 소비 지출이나 이 나머지 쪽들이 다 영향을 받으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썩 좋은 걸까? 또 이게 뒤집어 보면 안 좋은 거가 될 수도 있고, 민감한 쪽으로까지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계속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야 될 또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체크해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 심리 지수, 이것도 역사적 평균이 37.5라고 하더라고요. 51.2.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나 주식 투자 할래 라고 하는 마인드가 좋은 것 같죠. 한국 시장 볼까요? 한국 시장의 개인 투자자 심리 지수는 역사적 평균이 미국은 37.5, 한국 지금 현재 3.75. 네. 어떻게 하면 나 주식 올라오면 다 팔고 갈래. 이런 마인드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차이가 큰 거죠. 네. 좀 도와주세요. 보고 계신 9월 1일 날 토요일 날 회동하시는 두 나라님들 도와주세요. 저희 좀 살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차라리 그냥 잘 보완해서 주식 시장 잘 정비부터 해서 그냥 저희 돈 벌어서 세금 낼게요. 세금 내는데 시장 그러면 평탄하게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자신 있게 세금 내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아무것도 무슨 도로도 안 닦았는데 거기다가 도로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데 통행세 걷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잘 회담 맞추시고 긍정적인 얘기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지금 요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헤지 펀드들의 포트폴리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보통 풋 콜
그 정확하게는 콜풋 레이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롱숏이라고 봐야 되겠죠. 롱숏 레이쇼 그러니까 비율입니다. 이걸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은 지금 생각보다 아래쪽이 그러니까 지금 풋 쪽이 좀 더 우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방에 대한 압력들을 좀 더 챙겨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헤지펀드들의 포트폴리오도 지난 중순에 현금 비중이 7월 중순에 17.3, 7월 말 18.5로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더 약간 늘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조금 심리가 좋아지는데 헤지펀드 같은 기관 쪽들은 오히려 현금을 늘리고 있다. 약간 심리가 차이가 있는 거죠. 뭔가 좀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또 8월 초에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생각하는 거는 아우 막 못 따라가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요게 어떤 식으로 갈지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아유 그러니까 하락이 우세하니까 이런 단계니까 아유 이거 좀 시장 빠지겠네. 아닙니다. 잘못하게 되면 시장이 어어한 사이에 반등을 또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유 숏 스퀴즈라고 그러죠. 아유 너무 그쪽으로 갔네. 안 돼. 정리 그러면은 시장에 또 가속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아유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진행되면서 시장의 부정적인 모습도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으로 쏠린 거죠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변동성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에 따라서 시장 흐름을 같이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만약에 지금 또 가다가 충격받고 올라와서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여기서 변동성이 터져서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그를 어떻게 대응하겠다. 만약에 변동성이 위쪽으로 탁 트인다. 아우 있는 거 좀 줄이고 아니면 밑으로 탁 터진다. 그러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현금 들어가서 용기 있게 사고 할 수 있는 내 전략들을 꼭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좀 재미없는 장에서 잘못하게 되면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들어갔다가 뭐 10분 만에 훅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대응이 안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현금 늘려놔야죠. 혹시나 좀 시장이 좀 출렁임 나온다 그러면 바로 진입하겠다. 아니면 지금 딱 보니까 시장은 멈춰 있고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져 있다. 거기다가 또 나오고 있는 섹터 장세가 계속 펼쳐져 있다. 뭐 해야 됩니까? 붙어야 돼요. 지금 시장도 재미없는 가운데 지수는 그냥 그래도 우리 안 빠질 테니까 마음 놓고 섹터 종목 매매해. 이런 장이 나오게 되면 해야죠. 그냥 저희 그냥 종목들 다 깔아놓고 그냥 보고 아우 내 종목 이거 언제 가나 이렇게만 보고 있을 이럴 단계가 아닙니다. 좀 적극적으로 붙을 땐 붙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앤홀드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왜냐면 며칠 사이에 또 다시 내가 좋아 보이는 섹터가 있어서 이거 더 가겠지. 더 가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갔다가 쭉 올라오게 되면 바로 요즘 시장 심리가 어떻습니까? 단기화가 된 그 좀 스마트 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들어갔다가 아유 수익 나면 바로 챙기겠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요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시장에서 너무 그냥 이렇게 아유 나는 종목 그렇게 빨리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점잖게 선비와 같은 마음으로 하고 매수하고 기다려 홀드 이게 되는 시장이면 저희 그냥 돈을 차라리 레버리지까지 끌어가서 그냥 바이앤홀드로 그냥 쫙 끌어가면서 수익을 넓히겠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약간 그거 있죠. 마음 쫙 가볍게 하고 자 아침에 자 보자. 가볍게 툭 들어가고 그다음에 툭 들어가고 택견하듯이 이렇게 쑥 들어가고 나왔다. 이게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조금 갖춰 놓으셔야 돼요. 한국에서 매매하시려면 안 그러면 그냥 미국 가야 되겠죠. 미국도 간다고 하더라도 또 잘못하게 되면 또 미국에서도 또 손해보는 건 맞짱 다 위험자산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저희처럼 이런 개미들 많아요. 이렇게 치고 빠지고 있는 개미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챙길 땐 챙겨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현금 가지고 다음 보고 이 얘기를 수년째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한테 달리는 거는 이런 잔잔바리 너같이 매매하라고 에라이 퇴퇴 그런 댓글 해보셔야 그냥 그렇게 능력이 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도 들고 있고요. 하지만 갖추셔야 됩니다. 한국 시장은 그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또 하나의 미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어떤 시장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면은 의외로 지표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괜찮고 거기다가 물가는
뭐 올라가는 거 그렇게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우리가 너무 50bp 금리 날 것까지 생각하면서 좀 세게 가지 않았을까? 경기 괜찮아. 나쁜 지표 아니야. 라고 경기 우려를 너무 했나? 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나쁜 지표 나오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가 거의 결정된 시기 쪽에서는 그러면 지금부터 그걸 생각해야 하는 거는 경기는 잘 버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지표가 나오게 되면 배드 안 좋은 지표 나왔으니까 금리 인하 더 세게 할 거야. 이거 지금 시장이 토하는 때가 아니에요. 굿 이스 굿이고 배드 이스 배드입니다. 지금은 안 좋은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경기가 안 좋아질 텐데 이거 걱정이네 라는 쪽이 더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는 딱 판단은 좋게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좋게 나와서 생각보다 경기가 잘 버티네.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지표들이 좀 바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가 여기까지 쭉 빠졌다가 금리 인하 한데 게다가 경기도 좀 고민스러운데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냥 빠르게 내려왔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달러가 살짝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변화가 여기 들어오고 있다. 라는 점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달러가 뭐 쫙 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또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쯤 결정돼서 그 안쪽까지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서 달러가 반등했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들. 어차피 금리는 할 텐데 라고 하는 변화들이 나오면서 움직임 흐름 되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볼까요? 엔화 볼까요? 엔화도 지금 더 탄력들이 어떻게 내려가나 보게 되면은 지금 엔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한시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혹시나 엔화가 약세 지금 강세를 쭉 갈까봐 걱정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걱정했던 거는 살짝 돌아오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혹시나 이걸 보고 걱정했던 외국인들이 안 샀던 게 외국인 현물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체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조금 탄력을 받을 거고 원화 볼까요? 원화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원화는 또 돌아가는데 그렇게 또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이번에 하락한 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살짝 원화의 그 약세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달러의 움직임만큼 그렇게 비탄력적이다. 이게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재정 수집 좀 약하고 그리고 거기다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재정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체력이 그렇게 강한 모습들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로미터입니다. 위험자산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성격인데 이번에 또 여기까지 쭉 들어오다가 바로 또 꺾여버렸어요. 뭐 고래가 판다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뭐 고래가 파는지 아닌지 저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처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매매하는 게 좀 약간 좀 약화됐고 그래서 변동성이 줄은 거는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제도화된 자산으로 들어왔었을 때 해당되는 이런 자산들은 약간 좀 약화되는 게 맞겠죠. 그런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정도까지 들어서 뭐 그냥 거품이 날 정도로 팍팍팍 튀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근데 코인은 예전만큼 또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성숙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 흐름들 국내 증시까지 보게 되면 일단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이겠죠. 그때는 약간 뭐 국내 이슈 아니면 주말에 뭐 특별한 이슈 없다 그러면은 그냥 조용하게 그리고 움직일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요 밑에 이렇게 지지하는 요선 그리고 또 위쪽으로 나오는 요선 요 2720, 뭐 2650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줄 체력 가지고 안 되겠죠. 2720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쪽에서 변화를 보면서 그러면 시장이 거기서 지수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러겠죠. 또 뭔가 섹터 변화 쪽으로 막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국 시장은 이제 3파전 주도 섹터가 반도체 큰 것들 중심입니다. 거기다가 바이오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 있을까요? 당연히 2차 전지 이렇게 3파전에서 움직이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지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구분을 보면서 보면 되겠죠. 요거를 보게 되면 지금 시총이 딱 보시게 되면 삼전 SKX 그 반도체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딱
바이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총 5위까지가 4위까지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반도체가 워낙 비중이 큰 거죠. 그쪽으로 쏠려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변화. 현대차까지 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도 물론 예 받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여파는 요 세 개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반도체가 아팠을 때 이차전지가 너 좀 쉬고 있어. 내가 견인할게. 이차전지가 쭉 올라오고 있고 이차전지가 올라오다 보니까 아유 고마워. 그다음에 좀 시장 끌어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움직일게. 큰형님은 내가 움직일게. 그렇게 하게 되면 네 그럼 전 좀 쉬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바이오가 내는요. 내도 같이 가야죠. 그러면서 또 같이 붙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요거는 약간 그거랑 연결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가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50bp 가능성이 미국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 정도는 너무 갔네 라고 좀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후퇴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같은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하면서 움직였던 것들은 조금 묵직할 수가 있겠죠. 그럴 가능성을 보게 되면 지금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런 매크로 지표 가지고 또 경기가 괜찮다 그러면 반도체, 그러니까 금리가 좀 빠질 것 같으면 바이오, 이차전지는 둘 다인데 둘 다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 빈틈을 찾아서 움직이는 이차전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차전지가 쭉 움직였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무리하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차라리 이게 강하다 그러면 안 갈 것들을 공략하는 게 낫겠죠. 그 사이에 그러면 그때 그러면 들어갔는데 여기 얼마큼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선전했다. 그 사이에 이차전지가 좀 빠진다. 그러면 그때 자리 보고 또 대응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시속 게임으로. 그럼 대표 주자만 보면은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겠죠. 딱 그러면 삼성전자 아니야.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더 탄력적이지. 그럼 SK 닉스 이거 주된 종목으로 참고 거기다가 바이오 쪽으로 딱 보다 보니까 아니야. 자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도 나쁘지. 요즘 거의 폭좀 나오다 보니까 그래 그쪽으로 가져가겠다. 시가총액 상이다 보니까 쌈바 여기 집어넣고 이차전지는 보니까 가장 LG에너지 솔루션이 세. 그러면 LG에솔 이렇게 넣고 세 종목 가지고 비교하면서 매매를 직접 대형주 아니다 다른 거 작은 거 안 할래. 그럼 대형주 쪽으로 한번 붙어보시든가. 단 대형주가 뭐 무슨 이렇게 해서 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이차전지 같은 경우 이번에 30% 가까이 쭉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폭이 좀 요즘엔 시장에 변동이 있다 보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보면서 딱 종목들 보고 아침에 딱 보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누가 움직일 상인가 이렇게 보면서 자리를 맞춰가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쪽에서 외국인은 안 산답니다. 지금 기조가. 근데 안 사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산다, 매수로 바뀐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최상단 종목을 사는 거겠죠. 반도체를 사는 걸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안 산다 그러면은 약간 그래도 불구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사왔던 모습이었겠죠. 그럼 이게 조금 더 우위할 거고 이런 식으로 수급과도 같이 흐름들을 맞춰가면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런 분위기 맞춰가는데 나머지 섹터들 그러면 아니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뭐 지금 밸류업하는 금융주도 있을 거고 이런 거 다 있고 뭐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도 있을 텐데 이거 무시하고 이거만 하느냐. 왜냐하면 시총 상위 기준으로 여기서 분위기가 요래 바뀌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시장의 정체가 돼서 얘네들 다 그냥 좀 뚱하다. 뭐가 움직일까요? 또 시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든지 갖다 붙여가지고 움직이는 경향들이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그렇게 크게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섹터 종목 장세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것들 그러면은 어디 보자. 섹터 종목 장세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거 약하긴 한데 그래도 매매는 좀 해봐야겠고 이런 생각 쪽에서 그러면 오늘 딱 보니까 뭐가 올라갔는지 한번 딱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보니까 뭐 잘 모르는 종목들 많네. 몰라 하시기보다 그럼 만약에 그런 거 보셔도 되겠죠. BH 같은 경우 볼게요. 어제 보면은 그냥 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애플이 애플이 이제 출하량 예약도 한 10% 이상 늘어났고 그러면 그 정도로 늘었대? 그러면 LG노텍 가장 큰 수익이었고 딱 보니까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런 자리 많이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횡보하다가 잘 버티고 위쪽으로 올라간다. 원래 IT 쪽이어서 반도체 좀 위축되고 그래서 좀 묵직하게 가지 않을까 싶었더니 그래도 붙을 건 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은 잠깐만 그렇게 되면은 그쪽 종목들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애플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종목 LG노텍 BH BH가 생각보다 안 갔네.
그럼 붙어봐야죠. 옆에 있다가. 그래서 뭘 붙어봐야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는 거 보고 따라가도 됩니다. 이런 때는요. 어차피 저희가 이걸 다 모든 걸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자리 쪽에서 보니까 갭상승 딱 해서 LG누텍과 같이 붙이기 시작해요. 올라가면 솔직히 이런 거는 단타한다고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가 큰 분봉 보면서 큰 이상 없이 조정도 잘 받고 계속 올라간다. 예, 오늘 너로 정했어. 이러면서 매매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하나씩은 툭툭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응을 같이 해보는 게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게 있어요. 노브랜드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이거 볼까요? 주봉상으로 상장한 다음에 이런 중소형주 지금 중소형주가 되는 장이 아니고 거기다가 상장 제가 엑시트 하려고 들어온 건데 누가 사? 그러면서 계속 밀어버리다가 한번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런 관계들 상장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나오고 보유해수 1개월짜리 3개월짜리 끝나고는 좀 가벼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4개월부터 한 6개월 사이는 4, 5, 6 사이는 6개월짜리 보유해수 나오기 전까지는 큰 매물 부담 없다. 그러면 여기서 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거 포인트 맞아도 이런 거 한 번씩 바닥바닥 움직이는 거 저희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 류들 한번 쫙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이런 것만 던지고 도망가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바이오 쪽에서 연관받는 이번에 IPO 된 종목들 요거 좀 눈길이 갑니다. 그래서 이엔셀 네. 이거 그냥 대놓고 우리도 CMO인데 왜 인정을 안 해주세요? 이런 것들 네, 탄력 괜찮죠? 언급은 좀 드린 적이 있었지만 요거 넘어가고 예, 이런 거에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인데 오히려 지금 뭐 시장이 그럴 것 같아요. 볼 게 별로 없는데 새로운 뭔가를 좀 안고 뭘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 탁탁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그렇다고 뭐 비중 이만큼 실어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조목 장세 이쪽은 빨리 움직인다 생각하고 내 자산에 뭐 큰 거를 대박치기해서 뻑 들어가지 마시고 요만큼만 해서 그냥 손맛을 느끼면서 탁탁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섹터 흐름들 볼까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번 주에 가장 5일 전으로 봐야 되겠죠. 많이 움직였던 섹터 쪽은 뭐 비만 치료제도 있겠지만 보안주 요게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라운시큐어부터 참 뭐 이런 거 무슨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래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가지고 잘 분석하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또 AI 소프트웨어로 가는 과정 쪽에서 돈이 솔직히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그 아주 못돼 먹은 놈 자식들이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AI와 결부돼서 또 이런 걸 뭐 동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만들고 그러면서 나온다네요. 그들은 재밌다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혼날라고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럼 거기서 그걸 방지하는 쪽도 이제 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게 방지하는데 또 어차피 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이 회사들은 또 매출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돈을 못 버는 것 때문에 고민했다고 하게 되면 AI가 붙어서 그런 식으로도 모멘텀이 붙어서 돈을 버는 기회가 나온다. 이거는 또 연장을 시킬 수 있는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적어도 또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거 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AI 시대 때 보안 쪽은 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그건 아직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쪽에서도 성과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받는다.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 중에서 만약에 큰 것들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들썩들썩 이런 거는 또 R집 쪽에서 물론 그쪽과 연관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하게 되면은 보안 쪽인데 나 이런 사업 하고 있었어 이런 거 하고 있었어 그런데 너무 재무구조 막 불안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체크해서 또 한번 요게 테마가 좀 계속 가나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용을 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맞다 그러면 그냥 장중의 흐름 쭉 보셨다가 체크하고 나올 수 있는 것 정도 그렇게 일단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번 주 뭐 2차전지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2차전지 얘기 또 자세한 거는 815 모니터의 하위 채널 가치 투자라고 많이 보신 분이 거기 하나 막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섹터 쪽으로 자동차 그리고 또 2차전지 대응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솔직한 마음을 담아놨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시고 이제 거의 매일 한 개 정도는 강했던 섹터 쪽으로는 제가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잔잔바리는 이런 섹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 한번 좀 챙겨가 보실 수 있는 근데 좀 제가 스케줄 다 끝나고 올리다 보니까 좀 늦을 겁니다. 네, 근데 늦어도 어차피 주무신 다음에 그 다음날 장 끝나고 그 섹터 동향 얘기들은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치 투자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비만 치료 그다음에 이제 보안 얘기 좀 드렸었고 의외로 이런 거 있죠. 백화점 쪽들 요것도 롯데쇼핑 뭐 이런 것도 그냥 그러니까 별로 매매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기관들 보게 되면 쭉 하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신세계 이런 것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외국인들 좀 대치돼 있죠. 근데 이게 편의점 쪽에서 뭐 GS 리테일, 뭐 BGS 리테일 이런 것도 이쪽으로 고개는 딱 터 있어요. 이것도 좀 어차피 성수기 쪽이다 보니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수급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매매 기회가 없을까 뭐 이런 정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 관심 없다 하지 마세요. 예, 그냥 그런 쪽에서 이것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슥슥슥슥 뭔가 움직임이 있구나 라는 쪽이고 이런 쪽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도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 그리고 또 거기다 선물하기 이런 것 때문에 성과를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장 정리 한 주간 미국 시장과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네, 다음 주 아마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박스권의 움직임을 갖춰놓고 이제 주 후반에 또 변동성이 터질 것 같겠지만 거기서 나왔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네, 항상 이럴 때는 너무 배트 좀 짧게 잡고 될 만한 종목들 탁탁 쳐가면서 오늘 그래도 나 일당 벌었네. 일당이 며칠 쌓이고 나게 되면 월급이 되는 거고 월급이 쭉 쌓이게 되면 연봉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연봉을 챙길 수 있는 뭐 무슨 프로야구 선수만 연봉이 있습니까? 예, 저희도 너 연봉이 얼마나 돼? 잔잔바리 A 너 연봉이 얼마나 돼?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투자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액 연봉을 위해서 오늘도 달리시죠.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주 또 8.15 모니터계 아침 또 찐시황 이런 데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특히 좀 선선해졌으니까 가을 향기를 살짝 느끼시면서 산책도 좀 다녀오시고 건강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